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포츠월드의 전영민 기자님 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안녕하십니까?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주말 보내고 이제 코리안 시리즈죠. 이제 한국 시리즈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전영민 기자님 모셔놓고 또 이제 LG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SSG와 이 키움의 한국 시리즈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고, 참 먼저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또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또 나이 또래도 사실 저희 나이 또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충격이 주말 내내 좀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또 올려드리면서, 또 저희는 그래도 야구 얘기도 또 같이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저희 한국 시리즈 얘기로 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좀 이제 댓글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존잘로 기자님, 또 점중이님 얘기하셨고, 기자계의 탤런트. 야, 탤런트라는 단어 오랜만에 듣는데요. 탤런트. 저희 외숙모나 어머니 그러니까 뻘이에요. 저희 어른뻘이신 분들이 거기 누구 나오는 탤런트 그 있잖아. 네,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무슨 의미가 있겠다님, 이 연배가 좀 드러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요즘 키움 팬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히어로즈님, 정말 즐거우실 것 같고, 병파리님께서도 반갑습니다. 키움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또 놀러 오셨다고, 앞으로도 또 자주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성님, 전 기자님 코가 아주 복코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좋죠. 이거 코가 이렇게 한 게 좋은 거예요. 복 들어오는 코라고 해서 복코잖아요. 원성님 고맙습니다. 애초에 3차전 내준 게 결국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이제 플레이오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희가 이 리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LG 트윈스 이 질제도 잘 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3차전에 사실은 이 좀 잘 지지 못했었던 게 결과적으로 좀 스노우볼이 굴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 음. 키움도 LG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 건 아니고 되게 가운데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LG가 LG다운 야구를 못했다고 보여졌고요. 그렇죠. 키움은 키움다운 야구를 조금 더 잘했다라고 보여졌는데 네.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KT랑 또 5차전까지 하고서 올라온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좀 LG 팬분들께서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좀 류지현 감독의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그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인디미애님, 얼굴도 잘생기셨으니 LG 좀 대차게 까달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연관이 어떻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가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류지원 감독이 과연 감독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얘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코시까지 외근 당첨 축하해요. 평범한 탄 선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래도 좀 아시네. 기자들의 생리를. 근데 저는 제 KT가 떨어지면서 담당팀은 다 떨어졌어요. 네네네. 근데 연차가 아직 낮아서 이제 백업을 다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근 당첨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친구도 사실 계속 지금 못 쉬고 있어가지고 하루만 좀 쭉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리안 시리즈까지 가을 야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현장 기자님들께서도 또 마찬가지인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LG 팬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시즌 초 우승 후보는 광연 복귀한 SSG, KT, NC 정도가 3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가요? 저는 LG도 시즌 전에 지난해에도 좀 아쉽게 시즌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꼽아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이 가을 야구에서 또 결국 이 한 끗 차이를 또 넘어서지 못한 게 매우 좀 아쉬웠습니다. 4차전 끝나고 고척돔 근처에 엘펜이 유광 점퍼 버리고 가셨다던데 이거 누가 치우냐? 근데 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데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으니까 이제 잘 치우셨겠죠. 이 직원분들께서. 근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사실 한두 푼 하는 그게 아닌데 그 정도로 또 실망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자리를 떠나신 LG 팬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는 어떻게 또 오프 시즌을 잘 보내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사실 저거를 퇴근하면서 봤어요. 그 쓰레기통을 선배들이랑 봤는데
그냥 저희는 똑같았어요. 오죽했으면. 네. 그래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화단에도 버려져 있었다고요? 화단에도 버려져 있는 거 지나가시면서 또 이제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또 정리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아쉽긴 한데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이 싱숭생숭했으면 또 그러셨을까 그렇죠. 싶기도 네.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원희님이 전현미제 배구는 11월 5일까지 리본 달고 경기 전에 추모하는 시간 갖고 응원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번 코리안 시리즈 어떻게 되느냐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응원 조금 자제하자라는 이제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뭐 따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는 어제 다른 배구랑 농구, 축구가 그렇게 했고요. 경기가 네네네. 있었으니까 아마 KBO도 허구현 총재가 해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요.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정부 자체가 국가 애도기간으로 그렇죠. 정했기 때문에 5일까지는 야구도 굳이 아무리 중요한 시리즈라고 해도 어찌됐건 나라에 벌어진 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이 명목 하에 지금 이제 경기를 또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팬분들께서는 아쉬울 수는 있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뭐 마지막 사실상 이 2022년 KBO 리그의 마지막 축제 같은 그런 자리인데 그래도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LG 류지원 감독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LG 트윈스 또다시 KS 한국 시리즈 진출에 또 실패를 했는데요. 야구 팬들은 물론이고 야구 전문가, 관계자들까지도 모두 예상하기 정말 쉽지 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LG가 올라갈 것을 가정을 하고 한국 시리즈 예측 방송을 해가지고 사과 말씀을 또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1강에서는 또 3승 무패로 끝날 시리즈가 1승 3패로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류지원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동행에 마침표를 찍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4년 은퇴 후에 수비 코치, 작전 코치, 주루 코치, 수석 코치까지 모두 역임하면서 이제 감독까지 사실 LG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계약이라는 이 계약 기간이 주는 메시지 분명했습니다.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진출 그 넘어서 우승까지를 한번 노려보자. 게다가 사실 적기였거든요. 전력상으로는 결국에는 근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결과부터 가는 건가요? 그렇죠. 결과부터? 지금 뭐 이 차기 감독으로 벌써 다른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LG 최종 결정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 운영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류지원 감독의 포스트 시즌 경기 운영 어떻게 보셨는지. 몇몇 부분을 빼면은 그래도 뭐 엄청 튀지 않게 갔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건 플러코가 그렇게 길게 간 그렇죠. 지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전이 스노우볼이 된 것 같지만 저는 거기서 스노우볼이 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부터 네. 그렇죠. 네. 네. 2차전에 이제 플러코 선수가 사실 크게 무너질 때 그때 조금 더 일찍 투입을 이제 교체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맞습니다. 왜냐면 LG가 1차전을 선점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되게 분위기나 흐름 그리고 기세 싸움에 엄청 유리해요. 그래서 1차전 승리팀이 상위 시리즈로 올라가는 전적도 되게 좋고요. 근데 우리가 LG와 키움의 1차전을 다시 돌아보면 사실 LG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키움이 못했지. 그렇죠. 네. 실책도 또 많이 나왔고. 네, 실책만 몇 개를 해서 그렇게 졌으면. 네. 근데 조금은 긴장이 풀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이 확 빠진 걸 수도 있는데 거기서 2차 흐름을 잡아서 그대로 이어서 2차전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근데 플로코가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정규 시즌은 그게 돼요. 뭐 좀 던지는 체력 있고 불펜도 아끼고 근데 빨리빨리 냈어야죠. 그렇죠. 처음부터 6실점을 내주고 그러면 다른 팀도 뒤집기 힘들 거예요. 경기를 쫓아가기가 좀 어려울 것이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레이오프가 3승을 먼저 가져가면 올라가는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1승이라는 우위를 먼저 쥐고 있었을 때는 사실은 2차전에 플로코가 흔들릴 때 과감하게 내리고 2차전에 모든 걸 때려 박더라도 잡았으면 2대0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아쉬움이 보였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리즈 4차전, 3차전, 4차전까지도 또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두절미하고 이 류지원 감독 재계약해야 된다? 아니면 뭐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기계적 중립입니다. 기계적 중립? 이거
너무 몸살이시는 거 아닙니까? 인디미에님이 지금 아까 위에서 눈치 좀 보지 말라고 시원하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소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전제를 할게요. 저는 기자 일을 하기 전에는 LG 팬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엘린이었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도 담당은 아니어도 LG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은데 굳이 한쪽을 고르자면 저는 재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진짜로? 생각이에요. 왜요? 네. 이를테면 네. 사실 감독 아무리 전력이 좋아도 2년 동안만 하면 네네. 어떤 감독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쫓긴다. 네, 쫓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독을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업인데 그렇죠. 네, 생업이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을 했다가 그렇게 되면 다른 팀에서 데려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류지영 감독은 특히 아까 코치부터 감독까지 지금 완전히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선수부터. 쭉 오셨죠. 그러면 다른 팀에서 데려가기에도 이 사람은 LG 색깔이 강한데? 라고 되는 거를 류지영 감독도 알 거예요. 그래서 더 쫓겼겠죠, 사람이. 그렇죠. 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시즌 초를 돌아봤을 때 LG 블루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3개 팀까지 해서 4강으로 뽑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LG가 절대적인 전력은 아니었다. 물론 좋아요. 다른 팀에 비해서 전력은 좋지만 완전히 압도할 만한 전력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감독이 오면 한다? 근데 그거는 류지영 감독 오기 전에 똑같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전임 감독이 사실 이제 류중일 감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류중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서 또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해 봤던 그런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감독이기 때문에 모셔온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독의 책임만으로는 이제 돌리기가 좀 그렇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요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ENT님이 김태형은 바로 우승인데, 그러니까 지금 LG 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감독님이 아마 김태형 감독님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LG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결국엔 단기전, 이 포스트 시즌에서 2년 연속 업셋을 당했다는 것이 제일 충격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기전의 마술사 김태형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팬들의, 저도 LG 팬이었으니까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서 사실 오늘 방송이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냥 지르세요. 네. 뭐 다음에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근데 김태형 감독 좋죠. 잘하시죠.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 아무도 못 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김태형 감독님은 쉬실 거예요. 네, 쉰다고 하셨고 네네. 지금 두산에서 나와서 바로 가시는 것도 그렇고 어찌됐건 정규 시즌을 마치기 전에 김태형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이 감독은 돈 보고 가지 않는다. 자존심이다. 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연봉을 맞추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만약에 김태형 감독님이라면 1년을 쉬고 하는 게 자기의 가치를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명분도 좀 있고 하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냥 이종범 이군 감독님을 올리는 걸로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습니다. 서영님이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렇듯 지금 LG 팬분들께서는 류지현 감독에 대한 이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혹은 아니면 이제 기회를 다시 주더라도 1년 정도. 그렇죠.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1년 계약 이렇게 줄 거면 좀 그거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면 너무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혹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땡겨 쓰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계약 기간이 이렇게 짧을 경우에는. 그랬을 때 이제 길게 보고 가느냐 아니냐 요 차일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른 감독으로 교체해야 된다면 뭐 어떤 감독이 LG에 가장 적합한가라는 이제 질문도 저희가 준비는 해 놓고 있는데, 어때요? 어떤 유형의 감독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류지영 감독도 괜찮다 이렇게 입장이신 건지. 류지영 감독 스타일도 사실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전에만 치우쳐서 보실 게 아니라 정규 시즌 LG 최다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SSG만 없었으면 이제 정규 우승인데. 그렇죠. 네. 마라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왔다는 뜻인데 42km를. 근데 단기전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근데 사실 아까 위에서 제가 댓글을 봤는데 김태형 감독님이 내일이 없는 야구잖아요. 단기전에서는. 그렇죠. 전력을 갖추며 다 올인하는. 맞아요. 삼성사랑님. 근데 저렇게 내일이 없는 야구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은 두산과의 끈끈한 관계도 엄청 두터웠고 몇 년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지. 저렇게 뭐 한 2년, 3년짜리 계약을 맺은 감독들이 그렇게 하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끝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단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걸 류 감독이 했다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LG는 외부 FA 영입 생각 없고 내부 FA들만 잡는다는 걸로 유지한다는 기조인데 다른 감독이 와도 같은 재료로 더 좋은 성적 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뭐 차라리 유지원 감독이 1년 더 해보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친데레님 뭐 저희가 말씀드려 살짝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압도적인 전력, 압도적이지 않은 전력이었다는 건 이제 시즌 전에 평가에 있었을 때 이제 4강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키움 대 LG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키움 대 LG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LG의 우세가 좀 많이 점쳐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투수 교체 작전 전부 실패했다. 요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친데레님 말씀처럼 뭐 번트 작전 이런 것들도 그렇죠. 야 참 이렇게 안 풀릴까 네. 싶을 정도로 좀 안 풀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저스도 올해 최다승 했는데 결국엔 그 모양이었다. HYUN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 내일이 없다는데 내년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해내잖아요. 블루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참 LG 팬분들이 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LG 팬분들이 원하시는 감독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김태형 감독은 조금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감독이 와야 될까라는 생각이 결국엔 들 수밖에 없어요. LG 재료는 좋았는데 양념이 안 좋았던 거 아닐까요? 양념을 잘할 조리사가 또 필요한 것 같다. 또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 차라리 이종열, 이종범 둘 중 한 분이 또 나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니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좀 어울릴까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말 그대로 어찌됐건 지금 LG 선수단 분위기나 구성을 보면 김현수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단을 이렇게 확 잡는 스타일이 아니라 알아서 하게끔 풀어주는 스타일이 LG에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LG가 추구하는 신바람 야구인 거고. 그렇죠. 네. 그냥 그런 점에서 몇몇 후보는 좀 안 어울리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이제 선수단을 꽉 쥐는 네. 그런 감독은 좀 안 어울린다. 그렇죠. LG 스타일과.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느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김현수 선수가 만약에 부진했을 때 아하. 그럼 과연 김현수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많아요. 뭐 지금 야인이 되신 감독님들도 있고 지금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 감독님들도 다른 팀의 감독 후보에 있던 분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면 쟤네가 했던 것도 우리도 뭐 근거가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딱 이루어질까? 네, 바로 적응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 정규 시즌 잘하고 단기전 못했다고 2년하고 버리면 또 어떤 감독이 오려고 할까요? 이런 의견도 또 내주셨고요. 아니면 지금 전력은 솔직히 일반 LG 팬이 감독해도 프로분 갑니다. 프로 이후에 잘하는 감독이 또 필요한 거다. 이 단기전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류지원 감독 딱 예전 단기전 로이스터 감독님 보는 것 같다. 단기전과 정규 리그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삼성사랑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규 시즌에서는 길게 보고 운영하는 감독들이 단기전에서는 또 그 태세를 바꾸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LG 외인 타자 없이 여기까지 온 건데 요것도 또 대단한 거죠. 이렇게 점중이님 말씀해 주셨는데 외인 타자만 좀 잘 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생기긴 하네요. 결과적으로 시즌 막판부터 이어져온 이 타격 부진이 결국에는 또 해결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LG가 플레이오프에서 3승 0패가 완전 수입이 아니라 1승 3패로 내려온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 네네네. 어찌됐건 류지현 감독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죠. 책임을 지는 자리고 감독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였어요. 생각보다 정규 시즌보다 너무 가라앉은 선수가 꽤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선수예요. 외국인 선수. 어찌됐건 가르시아죠? 네네네. 로벨 가르시아. 네, 로벨 가르시아를 정규 시즌 마치기 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냥 집에 보내버렸죠. 네. 근데 과연
그런 선수가 보통 포스트 시즌에 미칠 때가 있잖아요. 아. 네. 이것도 일말의 기대죠. 확률. 일말의 기대. 그렇죠. 네. 근데 미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방출을 했겠지만 과연 그게 효율적이었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아 그러네요. 지금 위에 보니까 다른 걸 몰라도 용병을 바로 퇴출시킨 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타라도 쓸 수 있었을 텐데 과거 스나이더도 못하다가 가을에 터졌습니다. 그렇죠. 아톰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상을 숨긴 플러커한테 속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즌 막판 담증세 뭐 괜찮아졌다고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기 내용적으로는 플러커 선수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HYU님 LG는 그냥 가을 DNA가 없는 팀입니다. 라모스가 대박 쳤어도 한국 시리즈 못 갔다고. 아 결국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LG 팬분들이 또 계신다는 게 안타깝죠.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아쉽죠. LG 트윈스 올 시즌 정말 정규 시즌 잘해왔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기대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좌절하게 된 거 너무나도 아쉽지만 다음 시즌 또 전력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또 한번 기대를 가지고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 더 추가 일부 선수들 기본기 부족, 번트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주셨어요. 아니 작전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류지원 감독이 낸 작전마다 족족 실패했다. 근데 이 번트를 너무 선수들의 못된 부분도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떠가지고 물론 이제 키움 투수들이 몸을 날려서 이렇게 잡아낸 그 장면들이 정말 호수비긴 하겠지만 너무나도 아쉬웠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번트가 실패를 했을 때 먼저 그 전날 박혜민 선수가 그랬고 네. 그다음 문병훈 선수가 그랬잖아요. 저희 기자석에서 다 같이 탄식이 나왔어요. 운도 없지. 운도 없지. 네. 근데 보통 시리즈를 치르다 보면 네. 그런 뭔가 흐름이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LG의 그 번트 실패에서 저희가 딱 느낌이 왔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말린다. 네.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30년을 사프고 있는데 팬들이 어찌 트라우마 안 생길 수 있을까요? 인디미애님께서도 이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번에 이제 김동영 기자님 모셨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키움 선수들은 되게 자유로워 보였다. 부담이 없어 보였다. 우리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이미 초과 달성이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부담 없이 야구를 했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제 LG 선수들은 무조건 한국 시리즈 가야 돼. 그렇죠. 무조건 성과 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플레이가 굳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승패를 좀 가른 부분들도 되지 않을까.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아니 번트. 사실 참 이 프로 선수들에게는 뭐 많이 연습을 하고 가는 건데도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이고 LG와 두산은 맞으니까 이승엽 감독 못지않은 스타를 데려야 한다고 본다. 비밀의 허언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류지원 감독님도 근데 사실 좀 스타 아닙니까? 스타죠. 저는 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레전드 선수 출신 감독이 오면 결국에는 이렇게 욕먹고 이 선수 시절의 좋은 추억까지도 사라진 채로 이제 물러나셔야 된다는 게 많이 아쉬운데 류지원 감독의 이 거취는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오프 시즌 LG 팬분들의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엽 감독 못지않은 스타면 선동열 감독 정도인가요? 이대호 선수 정도? 네. 지금 이대호 선수 채팅창이 아까 위에 조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대호 선수도 과연 뭐 지도자 생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잃을 것 없는 놈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처럼 이제 키움 선수들을 좀 무섭게 달려든 게 결국엔 통한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부담 없이 하는 모습이 보인다. 푸이그 선수도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 키움 얘기를 저희가 좀 잠깐 해보죠. 넘어가기 전에 이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어땠어요, 키움 선수들? 아니 좀 신기해요. 얘네 지금 가을 야구 하는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싱글벙글이에요. 어디든 되게 싱글벙글이고 이를테면 사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기자들이 보기에도 네네. 키움은 이정우, 푸이그, 안우진 그렇죠. 끝이에요. 이 S급 3명이 끝인데 문제는 이 나머지 선수들이 가을 야구면 그 더가웃에 취재진이 한 50명이 몰려요. 3, 40명이.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이것도 좋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팀이 성과를 내니까 나도 인정을 받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오케이 해보자. 그러니까 참 저기 지금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솔트님이 달아주신 것처럼 흐름을 타니까 진짜 후덜덜해요. 맞습니다. 네. 진짜 키움 선수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잘 나가고 특히 뭐 이정우를 막지 못해서 결국에는 LG가 떨어진 거죠. 그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이정우 선수의 시리즈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리즈였는데 이 이정우 선수와 함께 뛰는 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선수들까지도 모두 다 제 역할을 100% 120% 해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업셋이 아니었나라는 또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S급이 항상 치고 나머지가 가끔 치고 이러니 점수가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래서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2002년 월드컵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이런 얘기 해주셨고 위에 삼성사랑님이 2013년 코시 코리안 시리즈 1승 3패일 때 이때도 상대가 저는 두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류 감독님이 한마디가 선수들을 편하게 해줬죠. 니들 와이리어러너 그냥 편하게 하면 돼. 그리고 선수들을 편하게 플레이. 결국엔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는 게 감독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또 안 보였다는 게 그렇죠. LG 팬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마지막 한국 시리즈가 2002년도다 보니 올해는 가야 돼. 선수들이 부담감을 갖고 플레이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SSG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리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SSG와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그러니까 정규 시즌 1위 쭉 가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승을 했다는 게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새 역사를 쓴 SSG와 플레이오프에서 2위 LG 트윈스를 격파하면서 무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3위 키움이 이제 격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게 되는 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SSG 같은 경우는 김광현과 외국인 선발 모리만더 폰트 선발진 막강합니다. 타선에서는 빅리거 출신 추신수를 필두로 최정, 한유섬 홈런 타자들 버티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창단 2008년 이후로 세 번째 한국 시리즈 도전입니다. 업셋으로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 포스트 시즌 폭발한 상승세 이거는 정말 막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정규 시즌에서는요. 이 SSG가 11승 5패로 키움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 이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몇 차전 예상하시는지 우승팀까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냉정하게 5차전 혹은 6차전 보고 있습니다. 5차전, 6차전. 네. 완전 수입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4대 0은 좀 쉽지 않죠. 어떤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네. 네. 우승팀은 우승팀은 신세계예요. SSG. 네. 결국에는 SSG의 이 아성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신세계가 선발진이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타선이 좋아요. 유일한 걱정거리는 불펜. 뭐 한 명을 꼽을 수 없고 불펜 개투조 전원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KT랑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선발야구. 근데 KT보다 신세계가 나았던 건 결국 타선이 좋은 거고요. 근데 그 지점에서 과연 지금 키움 투수들이 신세계 타자들을 좀 완전히 찍어 누를 수 있을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SG의 타선 이게 사실은 시즌 막판까지도 흐름이 또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시즌 내내 또 이제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그런 타선이었다는 점 요거를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도 그렇거든요. 지금 점수 어떻게 나나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큰 거 한 방이에요. 결국에는 큰 거 한 방. 이 맞아요. SSG 타선이 한 방에 있어서는 조금 키움에 앞서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세계래. SSG. 뭐 신세계도 맞고 SSG도 맞고 WSG도 맞아요. 네. 맞는데 그래도 또 SSG를 그렇죠.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SSG는 일단은 고참급 야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무대를 경험한 야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때 팀이 살짝 뭐 실책을 하거나 흔들릴 때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선수들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네. 그게 정말 크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 베테랑의 존재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을 야구 경험. 그렇죠. SSG만큼 이 이제 전신 SK 때부터 해서 워낙에 가을 야구 경험을 많이 해본 선수들이 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키움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베테랑들의 존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각 팀의 키플레이어 저희가 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꼭 한 명을 꼽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SSG는 불펜 투수 전원. 불펜 전원이다. 각 팀의 키 플레이어로 SSG 불펜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거기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너무 지금 정규 시즌 막판에 시한폭탄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또 그 모습을 반복한다면 한국 시리즈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네. 반대로 키움은 결국엔 이정우죠. 결국엔 이정우 선수다. 어찌됐건 SSG 마운드를 좀 빨리 깨내야 하는 역할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자가 쌓여도 이정우가 불러들여야 되고, 주자가 없어도 이정우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키움은.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팀입니다. 여기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움 타선이 어떻게 선발 투수를 빨리 끌어내리고 불펜을 불러 올리느냐, 거기에서 이제 SSG 불펜들이 얼마나 기대 이상으로 잘 막아주느냐, 결국 시리즈 향방 여기서 갈릴 거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키움 SSG 마무리 투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막판에 뭐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연 진짜 그렇게 될지. 저도 사실 그쪽 의견의 한 표였고요. 네. 아니면 이번 단기전에 김원영 감독님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럼 차라리 김광현을 돌리는 건 어떨까? 1차전 선발을 김광현을 낸 다음에 그 다음 2차전부터는 김광현 선수를 마무리로 쓰는 거죠. 한 경기 선발로 쓰고, 이거는 이제 장기전으로 가지 않겠다, 7차전 가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뜻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팀의 토종 에이스 상징성은 부여하되 나머지 이제 2차전부터는 진짜 실리로 가자는 거죠.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선발을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 계획은 어찌됐건 아마 모든 감독이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좀 맞는 투수를 내보내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무리로 서진용이죠, 뭐 문승원일 거예요. 지금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 자체가 SSG 현재까지도 확실한 마무리 투수를 이제 정해놓지 않았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돌리는 거는 시리즈가 조금 더 길어졌을 경우에나 그렇죠. 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점인 선발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불펜으로 돌려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은 그럼 결국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부터 5경기하고 4경기하고 결국엔 한국 시리즈까지 왔어요. SSG 선수들은 푹 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체력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작년 한국 시리즈를 돌아보면 KT 선수들한테 제가 들었을 때 네네네. 두산이 계속 밑에서부터 업셋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두산 불펜 개투조나 선발 투수들이 150짜리를 던져도 150처럼 보이지가 않았대요. 전광판에는 150이 찍히는데 자기가 타석에서 느끼기에는 느린 거죠. 칠만한데? 네, 칠만한데. 분명히 좋은 투수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KT가 잘 쉰 덕도 있지만 분명히 지친 탓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키움도 똑같겠죠. 왜냐하면 키움도 사실 나오는 선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마운드에서 어떻게 하느냐, 마운드가 어떻게 버텨내느냐고요. 그리고 이정우 선수 말고 지금 저는 사실 키움의 가장 강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따로 있어요. 뭔가요? 저는 김태진과 이용규 선수예요. 김태진, 이용규. 느낌이 옵니다. 왜 짚어주셨는지 느낌이 옵니다. 상대 투수를 미치게 해요. 근데 그게 준 플레이오프랑 플레이오프에선 먹혔어요. 그게 통했고 상대의 마운드를 빨리빨리 내리게 하는데 분명히 역할이 정말 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과연 한국 시리즈에서 그 둘이 그 역할을 못하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키움이 LG 잡을 수 있었던 건 테이블 세터가 상대방 에이스 투수 공 개수를 늘린 게 컸다. 삼성사랑님,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용규놀이와 태진놀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나 불펜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또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SSG 선수들,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또 생각이 나요. 이제 뭐 안총희 의원님께서도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신데, 이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 투수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만 쉬다 돌아와도 공 끝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키움 선수들이 과연 이 푹 쉬고 온 SSG 선수들, 이 투수들의 공을 공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진과 이용규 선수 얘기를 한 건데요. 어찌됐건 분명히 쉬고 왔기 때문에 구위나 구속이나 다 좋을 거예요. 회전수도.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 물론 경기 감각에 대한 우려도 SSG에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SSG에는 쉬었다는 이점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규 선수와 김태진 선수가 그거를 계속 커트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정우 선수랑 푸이그는 걸으면 돼요. 승부처에서 걸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마지막 가서는 LG 팬분들이 그냥 차라리 걸으라고, 네, 차라리 걸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이해가 갈 정도의 쾌조의 타격감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찬스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찬스가 아닌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승부를 하는 그 전략이 SSG 투수들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미님, 키움도 2014년, 19년 생각하면 정말 첫 우승이 간절할 텐데 만약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 결국에는 또 비슷하죠. 결국에는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은 SSG고 키움은 부담 없이 임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 근데 이 부담이 SSG 선수들은 가을 야구 경험이 많고 우승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 중 키움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 거의 없는 걸로 안다. 서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거는 그렇죠. LG가 아무래도 LG와 SSG 코리안 시리즈가 성사되지 않을까. 이 가을 야구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야 키움이 이제 기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기자 선배들도 단 한 명도 키움을 꼽은 선배는 없었어요. 야, 키움이 이런 거 보면 정말 저력의 팀이다 라는 네. 걸 알 수 있죠. SSG는 부담감, 키움은 저도 초과 달성한 느낌이라 팬들이 아셔도 잘했다 할 텐데 SSG는 지면 욕 엄청 먹을 것 같다. 엔젤리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에 사실은 저희가 뭐 LG에게 2경기 차, 뭐 1경기 차 이렇게 쫓길 때에도 너무나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SSG 팬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기세의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시리즈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SSG가 그래도 우승한다고 보시는 거죠? 전현민 기자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태곤, 최경모, 안상현 같은 백업 선수들의 수비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도 이 중요할 거라고 또 본다. 서영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한국 시리즈만 또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느 팀이 결국에는 왕좌를 차지하게 될지 또 이제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정우는 잘한다고. 정우 앞에 주자 만들면 무조건 최소 1실점 당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말 또 이 트라우마가 거의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두산도 한국 시리즈 푹 쉬고 갔다고 키움도 사흘 쉬었지만 몰라요. 쭈니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키움 팬인 전도 한국 시리즈 올라가리라고는 꿈도 안 꿨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렵죠. 네, 올해 쉰 폰트 9위는 엄청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차전 선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누가 올라올지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건 쉬기도 쉬었는데 아마 오늘 이따가 미디어데이에서 발표를 하겠죠. 네네. 근데 키움은 사실 낼만한 선수가 정해져 있고요. SSG도 결국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뭐 네. 키움, SSG는 뭐 폰트냐 아니면은 뭐 김광현이냐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양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1차전이나 2차전에서 선발 토종 에이스끼리 맞붙는 게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야구 팬의 입장으로. 야구 팬의 입장에서 안호진 대 김광현. 네. 진짜 뭐 레전드 투수와 또 올 시즌 최고의 투수가 또 맞붙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렇죠. 또 기대하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SSG는 그래서 1차전 아예 그냥 폰트 내서 키움 타선 9위로 억눌러 기세 꺾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폰트는 홈구장 성적이 안 좋아서 또 김광현을 본다. 쭈니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따 이 미디어데이 가시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가세요?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데이 또 저기 뭐야 카메라 이렇게 싹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갑자기 전영민 기자님 또 보일 수도 있다. 손 들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실력으로는 김광현 안호진 만난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르는 거죠. 이거는 뭐 명분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 1차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상징성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에서 김광현 안호진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호진 선수 손 상태 물집 괜찮은 거냐고 또 블루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큰 뭐 홍원기 감독도 그랬고 안우진 선수한테 물어봐도 크게 뭐 지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손 상태 보니까 엄청 진짜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의 손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 굳은 살이 다 네. 배겨서 굳은 살도 막 배기고 진짜 상처도 많고 이러는데 이 안호진 선수가 결국에는 한국 시리즈까지 이 좋았던 이 피칭 내용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정우와 푸이그 김혜성을 틀어막은 윤식이 대단하네요. 윤식이 사랑해 사학프로스트님 LG 선발 투수 중에서 진짜 제 역할 해준 건 김윤식 선수와 켈리 선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김윤식 선수가 아마 저랑 거의 띠동갑 나이 차일 엄청 어리죠. 네. 텐데 엄청 어린데 형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윤식이 형. 형이라 부르세요. 형. 왜 형이라 부르고 싶으셨는지 아, 근데, 너무나도 좋아서. 네,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고 저는 사실 단기전에 와서 네. 몇몇 선수나 감독들이 부담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프로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런 부담감을 즐기려고 프로를 하고 있고 그 무대를 가고 싶다며. 그렇죠. 네. 그냥 갔는데 정작 부담된다고 하면 뭐야? 그니까요. 네,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윤식은 마운드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단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프로구나. 그런 모습이 네. 또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선발로 시작했지만 시즌 마무리를 이제 3선발로 끝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로 김윤식 선수는 부담감을 또 떨쳐내고 잘 던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이제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게 사실 너무 프로답지 못하다. 네. 이런 얘기는 LG 팬분들께서도 항상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팬분들이 또 비싼 돈을 들여서 현장에 가시고 구장에 가시는 걸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다른 주제긴 한데 정경백 코치 타팀 이적한다는 썰 돈다는 걸 들었는데 사실인지 썰이 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모 팀 어디로 간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들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이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 팀에게 조금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도가 조금 아닙니다. 네네 얘기는 좀 더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LG는 우리 불펜이면 이정우 억제 가능할 거다 하고 정면 승부를 너무 무리하게 했다 이런 얘기. 이정우 선수를 결국엔 조금 더 어렵게 승부를 하는 게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지만 어떻겠습니까? 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엔 다시 LG 얘기로 조금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LG 불펜이 정우영, 이정용, 고우석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필승조가. 사실 그만한 필승조 리그에 없어요. 없죠. 네. 그럼 당연히 뭐 이정우여서가 아니라 사실 불펜이 최고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있는 거고 좀 떨굴 때가 있는 건데 그거는 좀 결과론의 차이인 것 같고요. 불펜계 투조, 필승계 투조가 흔들린 거는 아마 LG 류지영 감독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정규 시즌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기도 했고. 근데 결국엔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필승계 투조, 이 강력한 불펜진을 공략한 키움 선수들이 또 잘했다. 그렇죠. 이렇게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미디어데이고 내일부터 드디어 한국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안타까운 또 사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착잡하게 또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야구 팬분들께서는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축제 같은 또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시리즈 또 즐기실 분들은 또 즐기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응원 자제, 뭐 앰프 트는 거는 또 자제를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SSG 팬분들과 키움 팬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는 한국 시리즈를 또 기대해 보면서 또 한국 시리즈 좀 준비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단기전은 그래서 참 정규 시즌이랑 다른 것 같다. 컨디션이 미친 타자는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코시 너무 조용하게 하는 거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또 5일까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적으로 좀 이제 들뜰 수가 없다는 거 또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습니다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좀 드리네요. 네, 멋진 한국 시리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또 저희 오늘 전영민 기자님이랑 또 40분 같이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이제 현장 가셔야죠. 그렇죠. 오늘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제 전화해봐야 됩니다. 전화해봐야 돼.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끝나고 또 이제 점심 드시고 또 이제 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에 저희가 이 포스트 시즌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치홍 의원님도 이제 가끔 또 모시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장 취재를 가시는 기자님들께 또 많이 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또 많이 기대서 방송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또 많이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